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전 직장에서 만난 사수 A는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는 첫인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외향적이고 부침성 있는 성격에 유머 감각까지 있어요. 회사에서 인싸이십니다. 그런데 며칠 옆에서 지켜보니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기가 센 사람들에게는 입안에 혀처럼 잘해주고 내성적이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고 말도 안 섞더라고요. 내성적인 직원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사람들에게 대놓고 직원 험담을 하더라고요. 저 자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평소 A와 잘 지내는 직장 동료가 있는데 저와 있을 때는 그분이 멍청하다며 뒷담을 하는 걸 보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A는 유부남인데 자꾸 연락을 주고받는 여자 동창 이야기를 자랑 삼아 떠들어댑니다. A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감에 괴로운 마음입니다. 보통 내성적인 약자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면 사람들이 피하는데 이런 종류의 사람은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만 속으로 싫어하면서 멀리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싶습니다. 저도 내성적이다 보니 저한테 잘해주지 않기 때문에 단점이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저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제가 편견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걸까요? 일단 내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연자님 이상한 분 아니시고요. 그런 사람을 환대하는 것 같은 집단 안에서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울 만하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사연자님 같은 마음이 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도 다 알거나 앞으로 알게 된다는 걸 알아두세요. 내용만 보면 그냥 열등감 많고 찌질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열등감은 있는데 그에 비해 자아가 비대하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나르시시스트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하고 맥이 같거든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도구로 보니까 내 쓰임새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죠.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사연 속 A를 나르시시스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지위가 높고 기가 센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보다 권위나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돋보이는데 방해가 된다 싶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괴롭히려고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데도 그러고 싶은 욕구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인격장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멍청한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지능장애라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웩슬러 검사를 했더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럴 때만 장애인 거죠.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스트도 검사를 통해서 판별되는 거거든요. 그게 인구의 3%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는 건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죠. 진짜 나르시시스트라기보다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만 비슷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랬다가 나아지거나 뭐 그렇죠. 진짜 나르시시스트를 만나잖아요. 그럼 그냥 사람이 나쁘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저 사람 정상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이 너무 남발되는 경우가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이게 마냥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서 겪는 괴롭힘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도 많이 알게 됐어요. 사연자님도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책이나 영상들 찾아보시면서 대처법을 알아두시면 이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른성장학교 채널에서도 여러 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검색해보세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 직장에서 만난 사수인데 사연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여기서 며칠 지켜봤다는 표현이 전 직장에서 며칠 지켜보다 그만두셨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같이 지내는데 며칠 좀 집중해서 보셨다는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진짜 나쁜 사람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정체가 탄로나거든요.
제가 말하는 나쁜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처럼 절대적으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서 구성원들한테 해가 되면 반드시 배제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며칠 본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집단 내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사연자님이 나쁜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것들만 딱 봐서는 사회성 좋은 열등감 덩어리,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끔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행동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종류건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않을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연자님이 제일 괴로운 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별로인 거를 나만 아는 것 같고 왜 세상이 심판하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괴로우신 거잖아요. 근데 저 정도로 일일이 심판을 하면서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인간관계 말씀드리면서 너무 속갯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조언 자주 드리거든요. 특히 다른 사람 욕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꼭 그 사람 귀에 들어가서 사달이 날 리스크를 없애라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험담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별로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도 있어요. 남의 말을 항상 좋게만 말할 수는 없는데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의 나쁜 점을 말할 때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원래 나는 험담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 조심하라고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뒷담화 대상도 나쁘게 보게 되지만 그 말을 전하는 사람도 경계 대상이 돼요. 자기가 조심을 해도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데 대놓고 험담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겠어요. 분명히 다들 저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한테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잘 지내는 척이라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특히 직장에서는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도 감사할 지경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런 척도 안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연 속 A는 참 별로인 사람인데 집단 전체의 맥락에서는 괜찮은 사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른 척 잘 지내는 거예요. 만약에 A가 진짜 검사받으면 나르시시스트로 나올 만한 사람이다? 정말 악한 사람이다. 이러면 평균 8개월 정도면 정체가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못 견디고 그 집단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그 빈자리에 아주 큰 선물을 두고 떠나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꼭 피해자를 만들거든요. 사연자님처럼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서 내가 모자란 건가? 저 사람이 나쁜 건가? 이러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남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당사자가 떠나면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그때 어마어마한 동료의식이 싹 터요. 혼자서만 꽁꽁 싸매고 있던 상처를 밝은 곳에 꺼내놓고 공유를 하면서 같이 치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터에서 같이 살아남은 사람들 같아서 전우애 비슷한 게 생겨요. 그런 과정에서 평생 친구를 만나는 일도 꽤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세상에 오로지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이 말이 맞긴 해요. 두 번째, 왜곡된 서열 의식은 아닌지도 살펴보세요. 제가 남성 심리에 대한 책도 쓴 적이 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출간 한 달 만에 10만 부가 나갔었죠. 왜냐면 제 주 독자층이 여성들이고 다들 내 남자 가족이, 남자친구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원고를 썼어요. 책 광고가 아닌 게 지금은 제가 판권을 회수해서 갖고 있거든요. 시중에서 사실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남성 심리가 여성 심리하고 확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사연하고 관계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서열 나누기예요. 남성들 사이에서 서열 나누기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져요. 만약 입사 선배인데 직급이 나보다는 높지 않아. 아니면 직급이 나보다 높기는 한데 사람이 좀 만만해 보여. 이러면 심리적으로 서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서열 정리가 돼서 저 사람은 나보다 위다. 그러면 갈등하지 않고 그냥 복종해요. 자존심 상하고 그런 것도 상대적으로 덜하죠. 문제는 서열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인데요. 여기서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고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여성들이 정말 사회적 위치가 많이 낮았었잖아요. 남성들이 여성은 아예 서열에서 제외시키는 심리가 있었죠. 그때 남초회사에 다니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그게 어차피 처음부터 서열이 아래로 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으로 여성은 경쟁에서 제외시켜서 그랬던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거죠. 사연 속 A가 하는 행동도 서열 경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 많이 보이거든요. 만약 A가 나르시시스트 경향을 보이는 종류의 사람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서열 경쟁 중인지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공격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만약 서열 경쟁이라면 그 험담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마냥 약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회사 안에서 포지션이 비슷한데 살짝 능력이 더 있다든지 조용하지만 업무 능력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서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전부 다 이런 식이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가끔 보면 위고 아래고 서열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안정돼 있고 진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기싸움 안 하고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잘 하죠. 이런 거 보면 착한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사연자님도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집단 안에서 관계를 해석하는 시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세 번째, 최소한 관계에서만큼은 인과응보가 정확하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인과응보를 믿으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인과응보는 있다 없다 댓글에서 막 의견이 갈려요. 어쨌거나 있다고 믿는 게 내 정신건강에는 좋거든요. 근데 최소한 인간관계에서는 인과응보가 진짜로 있어요. 사람이 여러 면이 있으니까 나한테 나쁘게 보이는 면이 있지만 괜찮은 면이 있다. 이러면 딱 그 정도만큼 관계의 장점을 누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경험이 쌓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거르는 거름망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만 잘하는 사람이면 다들 나한테 피해 안 줄 만큼만 거리를 두게 되거든요. 멀리서 보기에만 괜찮고 조금만 가까워지면 다 그 사람 됨됨이에 질색해요. 그게 관계를 잘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본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하고 별로 안 친해서 잘 모르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인질로 잡혀 있는 사람, 심한 결핍이 있는 사람, 아니면 역시나 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사람들한테 항상 화가 나 있고요. 그 마음을 숨기고 사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는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남들은 겉으로만 보고 다 누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본인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 자기 모습을 속이고 관계를 누리면서 잘 산다? 이러면서 가치관의 갈등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선 나 하나 좋은 사람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연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인싸가 좋은 거, 내성적인 게 열등한 거, 이런 의미가 엿보이거든요. 이런 의식 때문에 내적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집단에서 좀 더 목소리를 크게 낸다, 인싸다, 이게 관계를 잘 누리고 있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있고요. 조용하게 조금만 소통하면서 사는 게 더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인싸로 살든 내성적으로 살든 알고 보면 각자가 선택한 방식이에요. 이걸 우열관계로 나누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